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MB로 바뀌었죠. 원래는 128MB였는데 여기서 용량 변경 설정을 통해서 기본 파티셔닝 용량을 10MB로 바꾼 거예요. 파티션을 합치는 함수는 coalesce라고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같은 카운트 작업인데 파티션이 1000개일 때는 30초가 걸렸고 파티션을 하나로 줄였을 때는 1.8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파크 관련된 내용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스파크와 파티셔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스파크를 쓸 때 파티셔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사용을 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갸웃거리는 순간도 되게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파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파티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티셔닝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는 데이터 전체를 여러 파티션, 즉 조각이죠. 파티션으로 나눠서 저장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특정 청크죠. 어찌 보면 특정 덩어리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파티셔닝이 되겠는데요. 이 각 파티션은 독립적인 작업 단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셔닝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선 스파크 이론 영상에서 여러 컴퓨터가 모여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클러스터 환경에서 스파크가 실행되면 성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작업자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여러 작업자들이 각 파티션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병렬 처리를 통해서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대용량 데이터일 때. 자, 만약에 파티션이 적절하게 쪼개져 있지 않으면 대용량 덩어리를 큰 한 덩어리로 순차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크 작업 시에 데이터를 어떻게 파티셔닝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스파크 작업 시 이 파티션 수를 스파크가 자동으로 나누도록 하거나 아니면 작업자가 원하는 개수나 혹은 용량 기준에 따라서 수동으로 나누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스파크는 파일을 읽을 때, 즉 CSV나 파켓이나 제이슨 같은 파일 형태를 읽겠죠. 읽을 때 파티션을 자동 생성하게 돼요. 그 기본 값이 128MB입니다. 자, 그래서 따로 특정한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파티션 수는 전체 파일 크기를 128MB로 나눈 것만큼의 숫자로 파티션 수가 얼추 정해지게 되겠고요. 약 1GB 크기의 단일 파일을 읽는다고 했을 때 약 8개의 파티션으로 쪼개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56MB 정도 되는 어떤 파일을 읽는다 하면은 2개의 파티션으로 쪼개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딱 128MB로 나눈 목만큼 쪼개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추 이 정도 기준으로 쪼개지고요. 기본값은 128MB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큰 파일이 아니고 작은 파일이 여러 개 있다. 그런 파일 구조를 스파크가 읽어야 된다 했을 때는 스파크가 알아서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묶기도 하고 이렇게 묶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체 파일이 굉장히 작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파티션으로 그냥 다 묶어가지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스파크가 처리하고자 하는 파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파티션 숫자가 생성이 되는데 때로는 해당 클러스터의 작업 처리 CPU 코어 수 있죠. 그 코어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CPU가 2코어다. 그러면 파티션이 약 2개 정도 생성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 실습을 할 때 스파크 세션을 생성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몇 개의 파티션으로 읽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코어 수도 확인을 해보고 파티셔닝 기준 용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티셔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목적은 병렬 처리를 통한 속도 향상입니다. 스파크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즉 CPU 코어 전체를 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풀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최적의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작업을 쪼개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자가 각자의 작업들을 맡아 가지고 병렬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파티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처리의 목적으로 파티션을 너무 작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피자를 1000조각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조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비효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하나의 파티셔닝이 독립적인 작업 단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업 단위가 너무 많이 쪼개지게 되면 각 작업자들에서 할당된 그런 굉장히 작은 작업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크게 잡게 되면 피자를 하나도 쪼개지 않고 통째로 먹기 때문에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OOM이라고 해서 처리되는 데이터가 메모리보다 더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에러가 나기 때문에 세션이 바로 종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티션을 너무 크게 잡게 되면 CPU가 하나만 그 큰 파티셔닝의 작업을 다 소화를 하고 나머지 CPU들은 병렬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티션을 쪼개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흔히 쓰이는 파티션의 크기는 128메가부터 시작해서 200메가까지 권장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데이터 셋이나 리소스에 따라서 적절하게 쪼개어 주는 것을 권장하는데 저는 실무를 할 때 기본인 128메가바이트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튜닝을 거치지 않고 128에 고정해서 쓰거나 혹은 이거의 2배 256 정도로 쪼개어 가지고 파티션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하자면 스파크에서 파티셔닝이란 뭐냐면 스파크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통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적절한 조각으로 나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병렬 처리 성능 극대화를 통해서 처리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파티셔닝 기준은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디폴트는 128메가바이트고요. 이거를 작업자가 64메가로 줄이거나 256으로 늘리거나 하는 등의 커스터마이징도 스파크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럼 구글 콜앱으로 와가지고 파티셔닝 관련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스파크 파티션 .ipynb라고 해가지고 노트북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예전에는 구글 콜앱이 파이스파크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인스톨을 꼭 해줘야 됐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지 파이스파크가 기본적으로 깔려가지고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설치하는 코드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스파크 세션부터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드를 먼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준비한 코드를 붙여놓고 아무런 설정도 거치지 않고 스파크 세션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 코드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는 판다스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공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판다스는 라이브러리고 스파크는 기본적으로 자바 JVM 안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로 스파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세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션이나 다른 스파크 특성들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요소들 나눠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세션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파티션 용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코드를 준비해 왔는데 일단 가장 먼저 스파크 설정 중에 여기 스파크 SQL 파일즈 맥스 파티션 바이츠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을 get으로 가져와 가지고 프린트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바이트 크기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메가바이트로 바꾸는 코드를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코드로 대체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찍힌 거에 맨 뒤에 b 빼고요. 맨 뒤에 b를 뗐죠. 슬라이싱으로. 그 다음 그거를 인트 형태로 바꾼 다음에 메가바이트로 하기 위해서 1024로 두 번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정확히 128.0메가바이트가 됐죠. 자, 그러니까 아무런 설정 없이 스파크 세션을 시작했을 때 파티셔닝 되는 기본 용량이 128메가바이트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병렬 처리 개수 알아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세션에 할당된 CPU 숫자에 따라서 병렬 처리가 결정이 되는데, 스파크 컨텍스트의 디폴트 패럴리즘 이 인자를 출력을 해가지고 기본 병렬 처리 개수는 몇 개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보면 2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스파크 세션은 특정 데이터셋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2개의 병렬 처리를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티션 개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파티션 용량 변경. 위에서 128MB였는데 이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입니다. 위에서 출력할 때는 스파크 conf, 즉 스파크 세션이 시작되면 이 conf, 즉 설정 요소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설정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키를 get 해온 거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수치로 바꿔줘야 되니까 spark conf.set으로 해가지고 spark sql max partition bytes를 저희가 변경을 해줄 겁니다. 원래는 128MB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0MB거든요. 먼저 찍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다시 이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변경한 다음에 다시 변경된 부분을 불러와서 메가바이트로 바꾸는 과정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MB로 바뀌었죠. 원래는 128MB였는데 여기서 용량 변경 설정을 통해서 기본 파티셔닝 용량을 10MB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MB짜리 파일을 읽었다. 그렇다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약 4개 정도 파티션이 생성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50개의 파티션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 인자를 0 하나 더 붙이게 되면 100M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0으로 하게 되면 50MB 단위로 파티셔닝을 하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스파크 세션을 생성을 한 다음에 스파크 conf set을 통해서 스파크 세션 안에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이 설정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의 파티셔닝 용량 기준을 바꾸는 설정을 한번 코드로 실습을 해보았고요. 자,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게 파티션 크기가 너무 작아도 비효율이고 너무 커도 비효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한 번은 파티션을 엄청 많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 적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적절하게 생성을 해서 각각 데이터가 처리되는 시간을 비교해 볼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시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지 실제로 터미널에 찍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습 코드 역시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복붙해서 출력해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파티션을 너무 잘게 쪼갰을 때의 경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보면 스파크 레인지 해가지고 0에서부터 1000만까지, 그러니까 로우가 1000만 개인 컬럼 하나짜리 임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df의 리파티션이라고 해가지고, 리파티션은 뭐냐면 기본 설정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읽었을 때 예를 들면 파티션이 3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3개가 된 다음에 리파티션이라는 설정을 통해 가지고 1000개의 파티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설정이에요. 위에서 알아본 이 스파크 conf set, 이거는 스파크 세션이 시작된 다음에 디폴트 세팅을 조정을 한 거고요. 이 리파티션은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읽은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파티셔닝 개수를 이후에 조정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파티션을 1000개로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을 찍어가지고 카운트 작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되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운트 찍는 실행이 다 되었고요. 이 파티션을 1000개로 나눴을 때는 30.13초가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빠른지 느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번은 파티션을 너무 크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병렬성을 어찌 보면 포기를 한 것이죠. 자, 케이스 2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기존의 df가 몇 개의 파티션으로 쪼개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rdd.get nonpartitions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두 개로 쪼개져 있네요. 그러니까 0부터 1000만까지 로우 1000만 개를 가진 랜덤한 데이터 프레임 생성이 됐을 때 파티션이 두 개로 쪼개져서 기본으로 생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의 파티션으로 합쳐보도록 할게요. 파티션을 합치는 함수는 coalesce라고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로 하게 되면 파티션을 하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파티션을. 자, 이것도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같은 카운트 작업인데 파티션이 1000개일 때는 30초가 걸렸고 파티션을 하나로 줄였을 때는 1.8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 프레임 형상을 봤을 때는 적게 많이 쪼개는 것보다는 그냥 통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데이터 프레임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파티션을 6개로 변경을 해가지고 똑같은 코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원래 파티션 2개짜리를 리파티션을 통해서 6개로 쪼갠 다음에 똑같은 코드, 카운트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적절이라고 쓰긴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죠. 한 개일 때보다 5.68초가 걸렸는데 파티션이 1000개일 때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데이터셋 크기가 이것보다 훨씬 더 컸으면 아마도 이 한 개 파티션보다는 이렇게 4개나 6개쯤 적절하게 쪼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른 시간이 걸렸을 텐데 아마 기준되는 데이터셋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개짜리가 더 빠르게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렇더라도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병렬 처리를 위해서 잘게 쪼개더라도 너무 잘게 쪼개게 되면 비효율이 일어나고 또 하나로 다 통합을 시켜버리게 되면 병렬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거에서 오는 또 비효율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셋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파티션 수를 주어야 되고 그게 스파크에서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128MB 정도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디폴트 파랄리즘에서 알아본 이 개수에 한 2나 4까지 정도 곱해가지고 나오는 그 숫자 정도를 파티셔닝 개수로 사용하시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파크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파티셔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음 접하게 되면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티셔닝이라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작업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든 그렇듯 지나치면 안 되죠. 파티션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았죠. 항상 적절하게 뭔가를 찾는 것이 어려운데 적절한 파티션 수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스파크를 공부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